새콤하고 달콤한 아삭한 식감의 사과는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로 매일 한 개씩만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유익한 각종 영양분을 고루 갖고 있는데요. 이런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4가지, 그리고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과를 매일 먹을 경우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며, 폴리페놀은 대장 내에 머무는 동안 장내의 항암 물질 생산을 도와서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피부암과 일부 암 위험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 매일 꾸준하게 사과를 먹을 경우 각종 질병, 암, 변비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사과는 제2형 당뇨의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혈당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사과 한 개만 먹어도 당뇨 발생 위험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의 퀘르세틴은 당분 흡수를 조절해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하고 혈액 내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인 18만 명을 대상으로 제2형 당뇨병 발병 리스크와 식사 형태 사이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과, 포도, 블루베리를 주 위에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률이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사과에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 유기산,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는 말처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효과적인 식품인데요. 또한 사과에는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폐 기능을 강하게 하고 담배 연기나 오염 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며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요.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지 못하게 해 혈압을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은 뇌졸중 발병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4주 만에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등 각종 이물질들이 체내로 침입해 오는데요.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은 외부의 병균을 방어하며 계절적인 감기, 독감, 체내에서 사람들과 싸움 흔적인 염증을 줄이고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과가 비타민C 함량도 높아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데요. 또한 사과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기관지와 호흡기 기능 향상 효과가 있어 호흡기 질환에 좋습니다. 영국 킹스 사우스햄튼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일주일에 2개 정도의 사과만을 먹어도 이보다 적게 사과를 먹는 사람보다 천식 발생 위험을 약 23%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화 물질이 천식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과가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몇 조각씩 꼭 남아 버리기 아까워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시지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 사과는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사과 껍질에 있기에 자르게 되면 사과가 공기와 만나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먹을 때 위험한 이유는 몸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입니다. 적당히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유해 성분을 파괴해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그 양과 농도가 증가하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이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만성피로, 동맥경화, 암, 노화 등을 일으키는데요. 그중 가장 무서운 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갈변을 막기 위해선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인 스테인리스 칼 사용을 하고 먹을 만큼 정해서 정확히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사과씨입니다. 사과씨에는 청산가리 계통의 독성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성인이 소량의 씨를 씹어서 삼켰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고 사과 10개에 들어있는 씨를 모두 먹어야 치사량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사과를 통으로 갈아 드시는 경우 씨를 제거하지 않고 같이 갈아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사과씨에는 청산가리 성분의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한두 번 먹는다고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드시거나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혈압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사과를 통으로 드시거나 갈아서 드실 때는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아침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고 해서 드시는 분이 많으시지요. 사과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먹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독사과가 되기도 하고 금사과가 되기도 합니다. 사과의 성분들 중에서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과 유기산이 체내 독소와 숙변을 배출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거나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오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장에서 유익균이 증가하도록 도와주는 건 물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과 같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바로 식도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은 새콤한 사과를 점막에 심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특히 다른 따뜻한 성질을 지닌 음식과는 반대로 사과는 성질이 냉한 과일인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기초 체온이 떨어진 우리 부모님들은 수족냉증이나 하복부가 찬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아침 공복이나 저녁에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잠자기 전에 물론 아침에 드시는 것도 안 좋은데요. 그럼 아침 사과가 금이 되는 방법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지요? 여러 방법 중 간단하게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사과를 바로 먹기보다 미리 꺼내서 실온과 온도를 맞춰 드시는 게 좋고요.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는 우리 이름이 버터가 들어가서 땅콩에 버터를 섞었나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서 마치 버터처럼 만든 것을 땅콩 버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사과와 땅콩 버터를 조금씩 얹어서 먹는데요. 사과에 부족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땅콩 버터가 채워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혈당 지수는 포도당 100g이 올리는 혈당치를 100으로 기준 삼아 다른 식품 100g이 올리는 혈당치를 비교해 지수한 지표인데요. 70 이상은 고혈당 식품이고 56에서 69는 중혈당 식품, 55 이하는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하는데요. 사과는 혈당 지수가 36으로 저혈당 식품에 속해서 혈당 지수가 느리게 올라가고 혈당을 무리하게 낮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감소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주는 천연 항생제와 천연 피로회복제뿐만 아니라 천연 항산화제로 불릴 만큼 다양한 성분이 가득한 식품인데요. 사과와 함께 드시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꿀의 천연 당분과 만나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 신체의 활력을 높여주고 세균성 감염이나 두통, 설사, 변비는 물론 몸속의 독소까지 도와주는데요. 특히 꿀에 포함된 향균 성분이 사과의 소화 촉진 효과를 만나 위장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니 아주 좋은 음식 궁합입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가 되면 뜨끈뜨끈한 고구마를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데 고구마를 드시면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신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윗속에서 음식물들이 충분히 소화되게 해주고 위와 장을 통해 영양분들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 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구마를 먹을 때 혈당 상승도 막아주니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는 사과 껍질에 제일 많다는 건데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종양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니 꼭 사과는 껍질채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과의 플라보이노스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뇌세포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껍질의 8배 이상 많아서 잘 씻어서 꼭 껍질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60대에게 권장하는 하루 섭취 사과량은 중간 크기로 1개이고 식사 2시간 후에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혈당이 걱정이 되시는 분은 반으로 잘라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깨끗하게 씻어서 칼륨 함량이 높은 껍질까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6, 70대에 권장하는 하루 섭취 사과의 양은 반개에서 1개이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화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은 최대한 음식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하시는 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7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하루에 반개 이하를 추천드립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제거해 드셔야 하고 갈아서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하고 아삭한 사과 안전하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